자, 실체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란 말을 즐겨 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실체는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그 얘기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이나 검찰 국정원 등 그 권력기관 그 인사를 관여를 하면서 우 수석과 가까운 차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관가에 파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비서실장까지 무력화시킨 장본인 우병우 수석 문제가 터질 것이 이제 터졌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우병우 사단이란 말, 먼저 그 실체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우병우 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18일 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냈고요. 근데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한 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국정원 2차장을 맡고 있는 최윤수 전 부산고검 차장인데요. 이분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2차장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대공 업무, 그다음에 뭐 공안 업무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최윤수 전 차장은 특수부 출신입니다. 특수부와 강력부. 그렇습니다. 검사를 많이 했죠. 그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국정원과 굳이 관계가 없는데 국정원 2차장으로 발령된 것 자체가 우병우의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수석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이 지난해 있었던 임관혁 특수 1부장 사례인데요. 이 당시에 김진태 검사장이 하방 원칙이라는 걸 인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의 하방 원칙? 그건 무슨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 모든 검사들이 원하는 재경 근무. 서울에서 근무를 한 검사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순환 근무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특수 2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던 임관혁 부장은 예외적으로 더 좋은 특수 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검찰총장의 하방 인사 원칙이 깨진 거죠. 예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설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검사들이 우병우 검사와 친하다는 이유로 좋은 보직으로 갔다는 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진경 기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설이라 그러잖아요. 가령 최윤수 부산고검 차장이 국정원 2차장으로 간 것, 역시 차관급 자리에서 차관급 자리로 옮겨간 건데 이거 우병우 수석이 민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이런 쪽 검찰 취재한 기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일에 있어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죠. 사실 뭐 인사라는 것이 뭐 재량 평가하는 건데 그 이유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서로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저희도 뭐 변호사기 때문에 매년 2월달에 검찰 인사가 있으면 딱 눈을 내리달기고 봅니다. 뭐 친한 부장님이 어디로 갔나 당연히 다 보는데 항상 검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막 누구 라인이다 누구 라인 얘기는 항상 법조에서 있습니다. 서초동에 뭐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느 대학 라인이 많이 갔다더라. 이번에는 누구 라인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독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다음부터는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이미 서초동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우병우 사단 얘기, 검찰 인사 발표 나오면 누구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한 것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심심찮게 보도가 됐었고 또 신문 사설에도 봐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때 승진한 뭐 임관혁 부장이라든지 보직 이동이죠. 임관혁 부장이라든지 뭐 최윤수 차장 같은 경우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인연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갔을 겁니다. 다만 석연치 않은 보직 이동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 이상하게 공통분모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우병우 수석의 어떤 사적인 관계들이 작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계속 퍼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쯤에서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이 정치적인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더 의혹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제가 영상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 영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병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승진하기 열흘 전쯤에 촬영된 장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모습인데요. 저 영상을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길진경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5년 1월 얘기죠. 예, 당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우병우 비서관, 당시는 민정비서관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대통령 주변에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지금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가까이 오라면서 부릅니다. 자, 지금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김기춘 실장이 있는데 멀리 있는 비서관을 부르네요. 그래서 대통령 옆자리에 세우는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옆자리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권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관을 대통령 옆에 세운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병우 수석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현직으로 이제 열흘 뒤면 교체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한 수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엔 보이지 않군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비서관, 우병우 비서관이 있었는데 이걸 건너뛰고 김영한 비서관이 당시에 위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밑에 데리고 있는 우병우 비서관 사이에 직거래 논란 때문에 굉장히 곤경에 처한 적이 많았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이 순환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가장 먼저 민정수석에 임명됐던 곽상도 수석을 보면 인사검증 실패, 장관 2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고요. 이어서 홍경식, 김영한 수석도 10개월, 7개월 이렇게 모두 일찌감치 낙마하는 그런 순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수석, 뭐 수많은 일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의혹 단계인 것들이 많고요. 확인됐다 싶은 것들은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확인된 논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 첫 번째인 거죠. 진경준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이다. 이것을 우병우 문서적 고의를 놓쳤는지 과실을 놓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공직자는 결과가 중요한 거고 어찌됐건 진경준 검사장 주식 때문에 굉장히 큰 곤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특임검사까지 임명이 돼서 구속 기소되는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을 벌여진 건데 그것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매매 관여 안 했다, 뭐 계약 현장 방문했다는 약간의 어떤 작은 측면에서 거짓말들이 나오는데 네. 뭐 아들의 편한 보직 이동에 대해서 공직감사 총책임자인데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네. 나오는 것이고요. 네. 저는 뭐 제가 아까도 부동산 거래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여된 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현재까지 나타난 거로 봤을 땐 저는 무리한 거래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유기적인 상습적인 거래라고 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다만 어찌됐든 간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참모로서 이것저것 구설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네. 그렇다면 대통령의 비서라면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됐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병우 수석이 저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청와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물러나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정치권 현상과 엮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